안녕하십니까. 54분의 소수정의 구독자 여러분,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화가목입니다. 오늘의 리뷰는 렉스턴 3만 킬로 실사용 리뷰가 되겠습니다.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공간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,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이제 저희 사장님께서 한번 풀어주시면. 안녕하세요. 이 아울하우스의 주인이고요. 저희 사장님하고는 이제 여기 세입자로 들어올 때부터 처음 알게 됐는데, 저희는 이제 정비소에서 안 하는 영역들, 뭐 광택이라든지 실내 클리닝, 뭐 이제 세차 사시면 하는 PPF 작업들부터서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. 사장님하고는 원래는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뭐 이제 콜라를 쏟으셨다고 했나?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작업도 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만나 뵀죠. 그 기어봉 밑에 내려본 컵 같은데 구리스가 들어있다고 했었나요? 네, 맞아요. 거기에 구리스가 반절이 차 있어야 되는데 4분의 3 정도 콜라가 차 있었던 뭐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있었는데, 뭐 이제 부분 실내 클리닝이라고 하고, 원래 사장님은 전적으로 다 하시니까 그런 클리닝을 사장님께서 그냥 밥 한 끼 제공하고 좋은 인연인데 그냥 제가 해드릴게 하고 해주셨었거든요. 그래서 너무 그런 게 고맙기도 했고, 또 마침 이제 요 친구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뭐 그냥 저희 공방 앞마당에서 찍기보다는 조금 요런 조명이라고 해야 되나? 뭐 그런 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장님께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. 튜닝샵과 정비소 그걸 겸한다고 해야 되나, 그 사이에 있다고 해야 되나,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 둘 다 잘 하시고 되게 인기 많은 네이버 블로거십니다. 상위 1%의 페이지 뷰를 가지고 계시고, 굳이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잘 나가죠, 사장님은. 이제 제대로 차에 대해서 이제 목수로서 렉스턴 스포츠를 탔을 때 뭐 어떻느냐, 유튜브 후기에는 없던 내용들을 조금 제가 거기서 느꼈던 부분들을 풀어드릴 거고, 뭐 부가적으로 옵션이라든지 뭐 요거는 무조건 넣는 게 좋다, 요건 불필요했던 것 같다 정도로 오늘 풀어갈 예정입니다. 정확하게 따지면 지금 한 28,000km 정도 이 친구를 타봤는데,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뭐 딱 보이는 이미지 자체가 픽업 트럭이고 조금 러프하다는 느낌인데, 생각보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주행 능력이라든지 뭐 승차감 이런 거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측면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넣은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, 바로 이제 휠, 크롬 휠이고,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사이드 스텝입니다.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성인 남자가 그냥 올라가도 뭐 그렇게 위험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, 제가 1렙에도 103km 나가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. 크롬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 휠 자체가 19인치인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2인치 크롬휠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제 옵션이 좀 들어가는 친구들만 이렇게 좀 높은 인치로 바뀌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근데 무조건적으로 저는 렉스턴을 사게 되면 그 약간 그 회색깔 기본 휠은 저랑은 너무 안 맞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, 일단 딜러분과 상담을 할 때도 일단 크롬휠이 들어가는 단계부터 설명을 시작해 주세요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가장 사실 할 말이 많고, 픽업 트럭에 관심이 있거나 사실 예정에 있으신 분이라면 물어볼 만한 물음표도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. 일단 렉스턴 스포츠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, 렉스턴 스포츠 칸이 있고 렉스턴 그냥 스포츠가 있죠. 칸이랑 스포츠라고 그냥 칭을 바꾸고 있습니다. 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길이가 1500,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1200이에요. 30cm 차이가 뭐 얼마나 되겠냐 하는 사람이 있지만, 은근히 가구라든지 뭘 실을 때 한 1300, 1400 되는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. 이제 우드 슬랩도 실어가고 뭐 2m 넘어가는 친구들 사실 많이 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차피 열고 타던가 대각으로 세워서 넣고 다녀야 되는데 1500, 1200의 의미는 크지 않았고, 차라리 그냥 롤바 단 다음에 대각으로 튼튼한 롤바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사제를 사게 되면 스펀지 끼워져 있는 부분에 이렇게 볼트로 체결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거를 한 6개월, 1년 실게 되면 삐걱 소리가 나겠다, 그죠? 그런 부분 감안을 했을 때는 정품 롤바를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그다음에 뭐 옵션 아닌 옵션으로 서비스 받은 건데, 원래 스포츠 모델은 여기 그냥 이렇게 영어로 스포츠, 그다음에 요 렉스턴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. 심플하게 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딜러분한테 그냥 출고할 때부터 요 뒤에 있는 스포츠는 다 떼주시고, 그냥 너무 뭐 아무것도 없으면 허전하니까 그 앞에 있는 엠블럼 그냥 하나 붙여달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 다음에 하나 더 받은 거는 도우미. 이거 열고 닫을 때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꽤 무겁습니다. 내릴 때도 그냥 퉁 안 떨어지게 잡아주고 이 소리가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는데 비를 맞아서인가? 아무튼 올릴 때도 원래는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팡 세게 닫아야 되는데, 얘 같은 경우는 손가락 2개를 올릴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고 그냥 밀면 바로 닫히는 느낌으로. 근데 여기 보조 도우미가 없으면 아무래도 그냥 조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죠. 요 판 자체는 뭐 얼만큼 하중을 버틸 수 있느냐 하는데, 그냥 제가 103kg라고 말씀드렸던 거죠. 차가 이렇게 기울 정도로 타고 뭐 이렇게 콩콩 뛰어도 삐걱 소리 안 나고 잘 버텨줍니다. 뭐 퐁퐁 타듯이 점프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아직 제가 차를 산 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한 2년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타 플랫폼 뭐 블로그나 SNS에서는 자주 언급이 되는 친구인데, 감옥이라고 저희 꼬마 리트리버가 한 명 있습니다. 그 친구가 뒷좌석 탈 때 그 대형견 전용 게이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크게 하면 여기 한 반 정도 차더라고요. 채우고 여기 이제 친구가 너무 갑갑할 수 있어서 목줄 끼워가지고 하는 용도 쓰고 있고, 사실 감옥이가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이 올라와 있으면 좀 무섭거나 뭐 좀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매트 알아봤는데, 저 차 안에도 있는 요 코일 매트를 일단 바닥에 깔았습니다. 친구 같은 경우에는 비 오면 답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뒷자리에 넣어야 되는데, 사람이 그러면 차가 2인승이 되는데 이만큼 큰 차에 2인승으로 타고 다니기 좀 아깝다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라이딩 커버를 사려고 하는데, 실사용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슬라이딩 커버 같은 경우에는 일제 비를 잘 막아준다 하더라고요. 그 슬라이딩 커버 제품 수명 정도까지는 한 5년 정도 잘 막아준다고 하고, 조금만 더 싸게 사고 뭐 딜러한테 얘기해서 공인료 쌀 때 그때 차라리 전 로우바 그때 달았었고, 슬라이딩 커버도 같이 달 걸 그랬는데 그때는 그렇게 크게 못 느꼈죠. 제 타지 않았었기 때문에. 또 뭐 물건 큰 거 실을 때나 뭐 이렇게 대각으로 돼 있는 거 실을 때를 위해서 이렇게 슬라이딩 커버를 얘기하는 거지, 뭐 저처럼 큰 나무를 실지 않으신 분이라면 그냥 여기 통요 하프 바지처럼 이렇게 큰 차처럼 보이는 그 그냥 하프탑이라고 하네요. 뭐 하드탑이라고 하나? 뭐 그거를 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 픽업 트럭 자체는 이렇게 좀 열려 있는 맛이 있고, 차박하거나 뭐 텐트 갔을 때 여기서 뭐 구워 먹는 용도로 또 쓰기 때문에, 저 같은 경우에는 하프탑 살 바에는 그냥 펠리세이드 산다 이런 생각입니다. 제 내부로 들어온 모습인데 그 영상이 막바지에 다 다르기 시작했습니다. 뭐 우선적으로 약간의 설명을 해드리자면, 뭐 여러분 앞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뭐 옵션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또 많이 차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, 저 같은 경우에 일단 무조건 넣어야 되는 옵션이다 한 가지 드리고, 제가 뭐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하는 옵션을 하나씩만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를 하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익스트림을 즐기지 않고 그냥 무거운 짐을 그냥 시내에서 탄다 정도? 그 다음에 제가 이전에 탔던 차가 티구안 프리미엄 등급의 풀옵션인데,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상시 사륜 작용을 하는데 뭐 그렇다고 뭐 그게 그렇게 저한테는 큰 이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확실히 이제 티구안을 타다가 렉스턴을 탔을 때 코너링에서 조금 고속 코너링에서 조금 뒷바퀴가 빠지는 듯한 느낌은 나는데, 뭐 근데 그렇게 고속으로 달리는 차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진 용도가,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륜 옵션을 굳이 넣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뺐습니다. 저는 그냥 심플하게 2륜으로 달리고 있고, 그다음에 두 번째, 이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버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이렇게 눌리고 당기는 버튼이 나와 있는데, 이게 썬루프를 하든 안 하든 똑같이 있습니다. 이게 흡연자기 때문에 차 안에서 담배를 연초를 태우진 않지만
그래도 뭐 전자담배 같은 거 태울 때는 썬루프만 열어줘도 환기가 잘 되기 때문에 옆에 뭐 비흡연자들이 있으면 아니 안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또 다음에 탈 수 있는 비흡연자를 위해서 썬루프 한 개 정도는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, 뭐 계속 이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주 언급이 되는데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썬루프를 써가지고 사실은 뭐 이게 개방감도 좋고 조금 깝깝하지도 않고 많이 열렸어요, 창 자체가. 근데 이 친구는 뭐 쌍용 자체에서 안전성을 위해서 썬루프의 반밖에 안 열립니다. 그래서 고개도 빼꼼 안 되고 생각보다 썬루프라고 해서 그 썬루프 이점이 그렇게 많이 적용되지는 않는 썬루프예요. 그냥 조그맣고 반밖에 안 열리고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. 일단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낮에는 밝고 하얀 배경, 뭐 오토를 끄면 나오겠죠. 낮에는 이렇게 밝은 배경이 될 거고 밤에는 눈 아픈 걸 방지했기 어두워지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두운 시점을 받게 되었고, 뭐 모드에 들어가 보면 제가 쓰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그냥 카풀할 때 쓰는 애플 카플레이 정도, 그 다음에 블루투스. 저는 사실 차는 곧 노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블루투스 노래 틀고 다니는 편이고, 여기 오시면 생각보다 고급스러워요. 이게 픽업 트럭인데도 이렇게 뭐 바꿀 수도 있고 모드를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밖에 안 쓰긴 한데 뭐 보면 바로 내비게이션도 자체에서 바로 나오고, 그다음에 설정 뭐 다 가능합니다. 이거 일반적인 거죠. 왕복 70km 기준으로 한 번에 5만원씩 넣고 2주에 3번 넣는다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5만원씩 넣으면 일주일에 한 번 넣었어요. 근데 렉스턴은 2주에 3번 넣는다는 거, 한 1.5배 정도 연비가 안 좋아요. 네, 대신에 뭐 이 차 갖고 있는 장점은 짐을 많이 실 수 있고 목수의 특성상 잘 맞기 때문에 저로 그냥 어떻게 보면 다운그레이드 된 거기도 한데 뭐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안하게 잘 타고 있습니다. 트럭이라고 생각하면 최고급 차예요. 근데 이거를 차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편함이 많아질 겁니다. 제 공간이 아니라서 말하기가 많이 부끄럽네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